자, 안녕하세요. 이학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보네요. 자, 5단원 물질의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입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려운 건 없고, 자, 교과서를 펼쳐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입자 모형. 자, 여기 페이지는 1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이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자, 이렇게 초콜릿이 흘러내리려면 이 초콜릿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자, 상태. 오늘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액체가 바로 물질의 상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이번 단어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봅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했죠.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고 특징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 그림 봅시다. 우리가 1학기 때 놀러 갔던 놀이공원이죠. 자, 여기에 보이는 물건 모든 것들 중에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하는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요 아래 빈칸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고체죠. 쇠니까. 요건 분수, 액체죠. 물. 자, 요거 풍선 속에 있는 헬륨 기체. 이거 기체죠. 헬륨가스. 자, 세 가지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네요. 이거 말고도 많겠죠. 자, 함께 알아봅시다. 자, 고체는 놀이기구, 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락 먹고 있는 도시락, 그릇, 도시락, 그릇. 딱딱하죠? 나무젓가락, 고체죠. 액체는 음료수, 분수의 물, 이런 것들을 액체라고 합니다. 자, 기체, 풍선 속의 기체, 놀이공원 전체의 공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 등을 말하고 있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 고체, 액체, 기체에다가 모든 별로 적어볼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볼까요? 각각에 대한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분류를 해서 특징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고체, 말할 것도 없죠. 자, 흐르는 성질이 없습니다. 흐르지 않나요? 구르죠, 굴러. 자, 모양과 부피가 딱딱하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액체는 좀 달라요. 액체는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담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 삼각형 모양이면 물이 삼각형, 동그라미 모양이면 물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담는 용기에 따라 달라지고 대신 부피는 일정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게요. 자, 기체.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풍선이 기른 모양, 동그라미 모양, 풍선 모양에 따라서 기체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도와 압력에 따라 이 부피는 쉽게 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자, 이러한 관계 어디서 많이 봤었죠? 자, 먼저 이 액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액체. 자, 이 액체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액체는 지금 보이는 컵의 모양이가 다르죠. 컵의 모양이 다르죠. 얘는 이렇게 오각형, 마른 모, 얘는 길쭉, 얘는 좀 뚱뚱, 얘는 아주 뚱뚱. 모양에 따라서 담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컵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액체의 부피를 알아봤는데요. 똑같이 30ml예요. 그래서 액체는 부피, 똑같은 부피라서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달라지면 모양도 달라지지만 그때 여기 있던 주스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30ml가 그냥 30ml가 되고 여기 있던 게 오른쪽, 여기 있던 게 오른쪽. 부피는 변화하지 않는 게 큰 특징입니다. 대신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게 바로 액체입니다. 흘러야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흘러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액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체도 과연 흐를까요? 네, 흐릅니다. 여기 가스렌지 보이죠? 가스렌지에 쓰는 연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는 LNG, 도시가스를 쓰고 일반 가정집에는 LPG, 부탄가스를 씁니다. 자, 얘네들은 가스가 이렇게 새어나올 때 가스가 새어나온 걸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LNG, 도시가스는 위에 있고 LPG 가스 누설 경보기는 밑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만약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가 새어나와서 흐른다. 그런데 LNG는 밀도가 아주 작아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LPG는 밀도가 아주 커서 공기보다 커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흐르긴 흐르는데 위로 흐르고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LNG다. 그러면 위로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집이 LPG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다. 그러면 누설 경보기가 밑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체도 흐른다라는 거예요. 기체도 흐른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두 번째. 이 풍선 보세요. 풍선이 하트 풍선이 있고 동그라미 풍선이 있죠.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었는데, 기체를 불어넣었는데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도 다릅니다. 자, 이러한 특징. 자, 여기까지 액체랑 똑같은 성질이죠. 그런데 기체만이 갖는 성질이 또 있어요. 이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에 민감합니다. 자, 액체는 부피가 아까 30ml 변하지 않았지만 기체는 온도, 부피가 온도에 따라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이게 샤넬 법칙이고 압력에 따라도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액체는 부피가 일정했었죠. 그런데 기체는 부피가 요 두 가지에 의해 변합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샤넬과 보일 법칙으로 배웠죠. 자, 부피가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뭐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세서 압력에 의해서 기체는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 자, 이번 두 번째는 자, 부피요. 처음에 요만한 부피가 온도가 273, 546. 점점점 증가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액체는 부피가 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체는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뒷장 본문으로 가서 고체, 액체, 기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특징들은 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원인이 바로 요거입니다. 정답은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상태에 따라 입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입자 배열은 고체인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얘를 보면 얘는 유리예요. 고체. 그리고 얘 내려가는 거는 사이다. 액체. 자, 그리고 여기서 기포가 올라오는 건 기체예요. 자, 요 유리 부분 먼저 어떻게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나 보세요. 자, 이렇게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죠?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입자 배열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액체는 자, 요 사이다 보세요. 사이다 액체는 아까보다는 좀 더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이 움직이죠. 빨리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간격이 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이다 속에서 나오는 탄산기체 볼게요. 기체는 아까보다 엄청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움직임도 빨라요. 기체. 자, 이런 액체, 기체, 고체 이런 입자들이 배열이 서로 다르죠.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고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래서 가깝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큰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서 아까 봤죠? 제자리에서 살짝 앞뒤 좌우로 진동하는 거 봤었죠. 그래서 입자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흐르지도 않고 부피와 모양이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 액체 갑니다. 자, 액체의 상태의 입자 배열을 볼게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한 그림 잘 보세요. 잘 보면 아까 고체보다는 그 간격이 좀 멀죠. 그리고 고체보다는 규칙적이지 않고 좀 불규칙적이죠. 그리고 얘와 얘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까 고체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서로 세게 잡아당겼다면 서로 붙어버리겠죠.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간격이. 그리고 아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어디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고체보다. 이게 바로 액체의 성질. 자, 이렇기 때문에 흐를 수도 있고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도 달라지기도 하고, 단 부피는 일정하다. 그 특징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기체 상태의 배열 알아볼게요. 기체 상태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엄청나게 간격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고, 그리고 매우 불규칙합니다. 얘가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불규칙하죠. 그리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만 할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관심도 없고 얘도 얘한테 관심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움직일 곳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상태 중 가장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가장 자유롭게. 자, 이렇기 때문에 흐르는 상태, 흐를 수도 있고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의 입자 배열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있었다. 그런 특징을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재미있는 활동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만나요. 그럼 안녕. 간지.